안녕하세요. 서한정 작가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2주 꼬박 조금 넘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영 좋질 못해서 찾아뵙질 못했는데 많이 기다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질문 답변을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유튜브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질문 답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한정 작가님. 유튜브 강연을 보고 아마도 TBC 제3교실에서 나왔던 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강연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맘이시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생활 중에 작가님 강연을 듣고 많은 위안을 받았고 작가님을 본받고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강연이 힘든 와중에 위안을 드릴 수 있었다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힘든 생활 중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면이 힘들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써주시지를 않으셔서 제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그 다음에 나와요. 지금 6학년 딸아이가 예비 중1의 타이틀 아래 사교육의 손길이 스물스물 다가와 있는데 자꾸 저는 이런 교육에 거부감이 들고 사랑하는 아이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현실적인 교육 사이에서 부딪혀서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심정에서 이 글을 썼는지는 제가 100%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은 가까이 이제 와 있는데 나는 이런 교육에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이와. 그러면 사실 안 살면 되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를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일반적인 교육의 길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그럼 용기를 내어서 나만의 길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분도 말씀하셨던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현실적인 교육 사이에서 부딪혀서 불안하고 괴롭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냥 내 손씻껏 아이를 키우는 거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사람은 현실을 떠나선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현실에 있다 보니 그 현실을 매개로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결국 우리 아이도 나와 같게 혹은 좀 더 좋다 할지라도 직장을 일을 할 것이고 또 쉬고 먹고 자고 또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런 삶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자니 일반적인 우리나라 교육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가면서도 불안하고 괴롭다는 우리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되게 이상주의지만 현실주의자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사실 아이가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이잖아요. 12년 동안 내가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제도권 밖으로 아이를 데려 나올 수 있지 않다면 아이는 제도권 교육 속에서 공부를 하고 아이가 공부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적과 관련된 나눔들,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또는 뭘 잘하는 아이, 뭘 못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당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스스로
엄마와 아이는 다른 교육의 길을 가려고 해도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불안하고 괴롭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보이는 불안과 괴로운 에너지,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성적이나 기타 뭐 어떤 재능들로 줄 세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존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런 면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으로 너무나 자존감을 다쳐하고 아파한다면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엄마가 나는 일반적인 교육은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사실은 엄마의 상처일 수 있거든요. 공부로 줄세웠던 경험들을 당하면서 나는 그렇게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상처들을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진 않다.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물어오셨으니까 저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그 모든 선택의 기준점은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한 도와주는 것이 맞고, 근데 그 도와주는 방법도 학교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든지, 모르는 것들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 찾아가서 묻는다든지, 사실 중학교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모두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물어보는 아이들을 예뻐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간혹 개 중에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 프라이드보다는 그냥 밥벌이의 수단으로 교직 생활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적극 이용하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강도 요즘 많잖아요. 무료 인강도 되게 많아요. EBS 인강은 특히 더 그렇고,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또 좋은 교사진을 가지고 있는 뭐 강남 인강도 그래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모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고, 아이 스스로 제가 영재 레시피에 써둔 것처럼 혼자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경험, 깊이 고민하는 경험을, 사실은 그것이 결국 아이의 사고력을 성장시키는 길이거든요. 지금 당장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엄마는 격려해주고 마음적으로 지지해주고 화이팅 외쳐주고, 힘들지, 근데 기특하다, 정말 애쓴다 라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다 보면 아이는 그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의 에너지가 참 중요한데, 아무튼 그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교육과 나는 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가짐, 태도, 가치관, 잣대, 틀, 상처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걸 아이의 일과 나의 일로 분리를 해서 아이가 바라는 길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질문을 좀 더 읽어보면, 선생님의 자녀교육 방법처럼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도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엄청난 양의 입시 공부가 강요될 텐데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행복하고 즐겁게 성장한 거 맞아요. 전 초등학교 때까지 학교 성적을 의미를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걸 지지해줬고, 하기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 보이시나요?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네, 제 신간이 드디어 나왔어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받아봤거든요, 출판사에서. 여기에 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담아두었어요. 학습적인 부분들, 뭐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의 성장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도 다 담아두었는데, 그 사이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스케줄도 짰던 방법들이 보이죠.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 저는 기다려주었던 엄마였거든요. 선생님의 아이는 기다리면 나오는 아이지만 저희 아이는 달라요. 저는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회사를 다니면 거기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인정받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고, 아이들 역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잘 지내고 또 학교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인정해줄 수, 사실은 친구들도 인정해주죠. 그럴 수 있는 공부도 어느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모든 존재는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가슴 속에 자라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을 해치지만 않으면 정말 아이는 늦게라도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기다려주었던 엄마였고, 아이가 하자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부터 같이 고민하면서 자료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사교육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제 미리 동영상 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저희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그럴 수 있는 사실 경제적인 환경이 안 되었었어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잘 나갔더라면 저도 사교육했을 거예요. 그냥 사교육 안 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아이예요. 오로지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아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게 중요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엄마는 내 의지를 아이에게 투여하고 투사하고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를 따라가는 것. 근데 그 아이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를 들여다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왜 아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고집대로, 나의 교육관대로, 나의 가치관을 아이에게 강요할까,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엄청난 입시 공부가 강요될 텐데, 저는 물론 강요해봤어요. 해봤지만 제가 이끌고 가렸던 액션은 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저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저는 되게 힘들었죠. 그걸 지켜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만약에 대한민국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제도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제도권을 만들면 되잖아요. 나의 공식을, 내 아이와 내가 행복한 공식을.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아이와 대화를 해보세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주신 질문이 고학년과 중학생이 된 자녀들의 공부 대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책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내용이고, 저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아이 마음을 적극 수용해서 아이를 따라가셔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때 찾으시면 되고, 아이가 할 마음이 없다면 안 하면 나중에 잘못된다,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민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고 싶게, 꿈이 있게, 꿈이 있는 아이는 움직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그 다음 이제 공부를 해볼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건 그때 고민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중언부언 많이 쏟아부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더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